그리고 이제 리얼 트랙으로 이게 나눠서 녹음을 하다 보니까 뭐 한 달에 베이스 드럼, 그리고 다음 달에는 뭐 기타, 다음 달에는 뭐 피아노 이렇게 8부식으로 좀 진행이 됐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저는 둑스의 오 작가입니다. 오늘은 보컬리스트 전철우 씨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점이 좀 가장 힘들었나요? 일단은 자존감이 굉장히 많이 낮았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만 해도 자존감이 좀 굉장히 과잉일 정도로 좀 심했던 시기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처음에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반장 선거를 했는데 반장이 바로 돼버리는 거예요. 전교 부회장 선거를 하는데 되는 거예요. 뭘 하면은 뭐 안 되는 게 딱히 없으니까 나도 좀 대단한 사람인가? 뭐 이런 착각이 많이 빠졌었던 것 같은데 이제 서울에 오면서 이제 봤더니 기획사에 들어갈 사람들이 왜 여기서 연습을 하고 있지?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물어보면 재수생이고 뭐 사무수생이고 이러니까 와, 이게 정말 되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조금 많이 힘들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친척 집에 갈 때라든지 이렇게 좀 눈치를 보는 상황들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외부적인 부분들이 좀 되게 힘들지 않았나? 많은 분들도 뭐 공감하실 내용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앨범 활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네. 네, 앨범을 한 장 내셨는데 네네. 앨범 소개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 곡은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이제 만들었던 곡이에요. 그래서 붉은 바다 거북이라는 이름으로 발매가 되었고 타이틀 하나만 이제 낸 곡이고요. 곡 내용 자체는 붉은 바다 거북이라는 이 생물 자체가 멸종 위기종이에요. 근데 그 거북이가 어떻게 좀 자라게 되냐면 이제 알에서 깨어나서 이제 바다로 이제 나아가야 되는데 이제 알에서 깨어나자마자 이제 각종 포식자들에게 이제 먹잇감이 노출이 되고 뭐 외부적인 현상으로 많이 죽는다고 해요. 이제 그 과정이 굉장히 좀 험난하기 때문에 이제 살아남는 종이 그렇게 많이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곡을 쓸 때 뭔가 되게 나의 그런 졸업을 하는 그런 나의 심정 뭔가 그리고 졸업을 하는 같은 동기들 그리고 세상에서 뭔가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많은 분들이 뭔가 이런 뭔가 감정 그리고 이런 상황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거북이가 아주 멋있게 헤엄을 치면서 이제 성장을 하는 그런 스토리를 좀 담고 싶었던 그런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앨범 제작하면서 좀 힘들었던 점은 없었을까요? 제가 그때 일을 병행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스케줄도 조정하는 게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생각했던 기간은 굉장히 짧게 잡았는데 거의 작업하는데 한 1년 정도가 걸렸던 것 같고 한 곡을 제작하는데 많은 시간이 좀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미디로 악기를 찍거나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악기를 다 녹음을 받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스케줄을 맞추는데 좀 힘이 좀 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비용적인 부분으로도 아무래도 찍는 것보다 이제 치는 게 조금 더 많이 들어서 이제 그런 분들이 조금 힘들었던 것 같고 나머지는 굉장히 좀 즐겁게 작업했던 기억이 납니다. 비용은 대략 어느 정도 들었나요?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거 다 상세하게 뭐 말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한 200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200? 네, 좀 생각보다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이게 아무래도 리얼 트랙으로 녹음하다 보니까 녹음실 대여비 그리고 뭐 저희가 또 합주를 하면서 편곡을 해야 되니까 또 합주실 대여비라든지 그리고 또 믹싱 마스터링 이런 작업들을 또 굉장히 좀 유명한 분에게 또 맡기고 그리고 이번에 좀 그 피아노를 치신 분이 전종준이라는 피아니스트인데 굉장히 또 유명한 분을 또 섭외를 또 가려고 또 섭외비 이렇게 해서 한 200 정도 이렇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200만 원이라는 비용을 어떻게 마련을 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슨을 하면서 이제 생긴 수익 그리고 뭐 다양한 이제 음악 활동들을 하면서 이제 얻은 수익으로 이제 지불을 했고 그리고 이제 리얼 트랙으로 이게 나눠서 녹음을 하다 보니까 뭐 한 달에 뭐 베이스 드럼 그리고 다음 달에는 뭐 기타 뭐 다음 달에는 뭐 피아노 이렇게 나눠서 했기 때문에 좀 할부식으로 좀 진행이 됐기 때문에 뭐 한 번에 나가는 목돈은 크게 없었던 것 같고 이제 조금씩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기간이 오래 걸린 감도 좀 있죠. 편곡은 어떻게 진행을 하셨어요? 편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추후에 이제 5월 창작가요제라는 대회를 나갔어요. 거기에서 저희가 운 좋게 30위권 안에 들어서 본선으로 나가는 이제 마지막 최종 예선을 했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편곡을 조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같이 멤버들끼리 모여서 편곡을 진행을 하고 물론 참 탑10까지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30에서 좀 그치는 좀 아쉬운 결과였지만 그때 이제 아무래도 앨범으로 들어가기 위한 많은 작업들이 완료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컬 트레이너로 활동을 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현재 보컬 트레이너로 일을 하고 계시고 또 다른 일을 같이 병행하시는 게 있을까요? 이제 제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의 방과후 교사로 또 일을 했었었고요. 제가 이렇게 했던 합주 경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좀 살려서 이제 밴드부 강사를 또 했었었고, 그리고 이제 뭐 학원, 그리고 또 개인 또 이렇게 해서 이제 레슨을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돈을 벌었던 것 같습니다. 방과후 강사 활동은 어떤 기회로 하게 되셨나요? 이제 원래는 저 대학교 동기 친한 형이 있는데 그 형이 원래 이제 그 일을 하셨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 형이 이제 다른 일을 또 시작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 일을 이제 저희 실용학과 이제 페이지에 이제 게시를 하게 되어서 제가 그 일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 위치가 이게 이천에서도 율면이라고 이 면단이 있는 그 학교예요. 그래서 좀 거리가 좀 멀다 보니까 대중교통을 좀 이용하기 좀 힘들고, 그래서 그때 이제 자가용을 이제 아버지랑 상의를 해서 이제 구입을 해서 이제 갔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럼 그 방과후 활동을 하기 위해서 차량을 구입을 하신 거네요?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좀 본의 아니게 제가 거기를 가다가 이제 참 그러면 안 되는데 이제 아침 시간이다 보니까 좀 많이 졸려가지고 졸음을 못 참고 이제 제가 사고를 한 2번 정도 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좀 남는 장사는 아니었던 것 같은 느낌? 네, 투자가 좀 실패한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네. 방과후 강사 활동을 하시면서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라든가 그런 게 있을까요? 정말 많고 정말 제 인생에 정말 좋은 기억 중에 하나로 남아있는데, 일단은 처음에 갔을 때 친구들이 아무것도 할 줄 몰랐어요. 정말 이제 악기가 뭔지도 모르고,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축제를 또 이제 학교에서 요구를 해서 이제 공연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해서 와, 이거를 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이게 되더라고요. 그때 이제 공연하는 걸 보면서 되게 좀 많이 마음이 좀 감동을 했던 경험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올해에도 또 거기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시국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연다고 해서 좀 되게 좋은 마음으로 하려고 했는데 최근에 좀 바빠지는 바람에 이제 참여를 못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막 저를 기다리는 막 그런 것들을 이제 인스타라든지 이런 데 이제 스토리에 올리고 선생님 언제 오시나요? 막 이런 것들 막 댓글을 달고 이런 걸 보면서 좀 한편으로 되게 미안하기도 하면서 그래도 내 수업을 좀 좋게 생각해 줬구나 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보람찼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좀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미안하고 되게 고맙다는 말을 좀 한번 전해주고 싶었는데 질문을 너무 좋게 해주셔가지고 친구들 미안해, 다음번에 놀러 갈게. 진짜 놀러 가서 같이 뭐 치킨을 먹든지 아니면 공연 때 가가지고 좀 지켜보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본인이 지향하고자 하는 뮤지션의 모습이 있을까요? 어렸을 때는 이제 가창 위주의 보컬리스트적인 부분이죠. 오늘은 이제 저희가 많이 아는 이제 뭐 김나박이라든지 그리고 대중적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진 가수들을 많이 모티브를 삼아서 연습을 많이 했고요. 지금도 노래는 그런 가창력이 있는 가수가 되고 싶다라는 욕심이 항상 큽니다. 그리고 아티스트적인 부분으로는 뭐 하현우님이라든지 그리고 뭐 윤도현님 그리고 이제 지금은 돌아가신 이제 신해철님 이제 이렇게 좀 본인의 이야기를 밴드 색깔로 담아서 이렇게 연주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멋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음악적인 지향점은 약간 그쪽 분들이라고 뭔가 생각이 들고, 보컬적인 부분들은 잘하는 분이라면 언제든지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정말 닮고 싶다라는 생각을 아직까지도 하고 그런 연습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철호 씨 무대나 음원을 좀 들어보면 항상 탄탄한 발성이나 안정적인 좀 기본기가 두드러지게 들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팁이 있을까요? So now